안녕하세요. 물리학 2 시작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르겠네요. 언제 끝날지. 일단,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케플러 법칙까지 공부했고, 이제 이번 시간 만유인력 법칙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유인력 법칙 학습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고요. 그 다음 시간에 교과서 같이 볼 거예요. 그 전에 꼭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케플러의 법칙에 이어서 이 만유인력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작 뉴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 씨가 케플러의 법칙을 분석을 해서 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에서부터 이 만유인력 법칙을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자세한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이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태양이 행성을 당기는 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힘이 단순히 태양과 행성뿐만 아니라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유인력. 자, 그래서 이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정의해 볼게요. 바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이 만유인력 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F는 G 곱하기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 R 제곱분의 첫 번째 친구 곱하기 두 번째 친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문자 라지 G는 중력 상수라고 하는 상수값이에요. 요거는 항상 이렇게 만유인력을 표기할 때 같이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특징을 봐볼게요. 이 식은 무조건 그냥 암기야. 무조건 암기예요, 그죠?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유인력은 항상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밀어내는 힘이 아니고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만유인력은 천체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힘이겠죠, 당연히. 이 모든 행성들이 서로를 만유인력으로 끌어당기면서 돌기 때문에 중요한 힘이고요. 분모에 R제곱이 있습니다. 떨어진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면 중력의 크기는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감소해요. 그래서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힘의 크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만유인력이랑 중력을 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만유인력과 중력이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이 만유인력과 중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같다고 표기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좀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중력이 만유인력에 포함이 되는 힘이에요. 만유인력이 가장 큰 일반적인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중력은 어디에서? 그 만유인력 중에서 지구와 다른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 천체 표면 근처에 낙하하는 물체 작용한 힘이 자, 여기서 조금 수정해 볼게요. 이 천체가 아니고 이거를 지구라고 수정을 좀 해볼게요. 지구의 중력, 지구 근처에서 낙하하는 물체, 이 지구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지구의 중력일 뿐일 때 그때의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몰 g로 표기를 했었죠.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중력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mg 이렇게 표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 만유인력이 얼마였지? 만유인력은 바로 R제곱분의 GMM인데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그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이거를 대문자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스몰 R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라지 R이 들어가겠죠. 그럼 바로 이게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될 건데 우리가 얘기한 이 스몰 mg 이 중력의 크기와 똑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만유인력 식에 여기 분모의 대문자 아래 집어넣은 거를 이 힘을 스몰 mg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은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 g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g r 제곱분의 m 이렇게 표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이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구입니다. 지구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옥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지구 중심에서부터 아파트 1층에 있는 사람의 거리하고 그리고 아파트 꼭대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거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이 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이 지구가 당기는 만유인력은 얼마냐면은 G R1의 제곱분의 요거고 이 친구는 R2의 제곱분의 요거란 말이야.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두 사람이 느끼는 만유인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아요. 하지만 얘들아 R1과 R2는 얼만큼 차이가 날까? 아파트 끽해봐야 뭐 몇십 미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는 이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구의 반지름은 약 6,500km야.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미미한 수준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R1과 R2가 똑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거리를 얼마로 둘 수가 있는 겁니까? 거리를 바로 라지 R로 그냥 똑같이 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력의 크기를 요 식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통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라지 R로 동일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단순히 스몰 mg로 바꿔준 겁니다. 여기서 스몰 m은 누구고? 스몰 m은 바로 그 친구 자체의 질량이고요. 스몰 m은 나의 질량이고 나머지 값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준 거야? 바로 스몰 g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중력의 크기를 바로 스몰 mg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만유인력의 식을 위해서 배웠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다 같은 거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복잡한 만유인력 식이 간단하게 스몰 질량 m 곱하기 g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스몰 g의 의미는 뭐냐면 요 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를 보니까요. 인공위성의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바로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의 구심력은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중력이 되는 거죠.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전 속력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만유인력의 식을 여기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심력식을 적어주면 되겠지. 오른쪽에 구심력식 어떤 거죠? m r 제곱분의 다시 mr분의 v 제곱이 구심력식이었죠. 그래서 까먹은 거 아니겠지?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식에서 양변에 이제 m을 소거를 시키고 v에 대해 정리해 보면은요, 이 v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식에서 양변에 m을 지워주고 저 식을 v에 대해 정리해 주면은 바로 저기에서 v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루트 r분의 gm이 나옵니다. 요거 식. 여기 바로 인공위성의 회전 속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공위성 회전 속력 구했어요. 구했으면은 공전 주기도 구해볼 수가 있겠네. 공전 주기라고 하는 것, 속력은 주기분의 2파이 r이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고 한 바퀴의 거리가 2파이 r이니까 여기에서 t분의 2파이 r은 뭐가 되는 겁니까? t분의 2파이 r은 r분의 gm 루트 값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번 t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주기 t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루트 gm분의 다시 2파이를 빼먹었네. t는 2파이 루트 gm분의 r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직접 유도해 보세요. 이 식에서 유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주기의 제곱이 뭐에 비례한다? r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조와의 법칙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인공위성의 운동을 통해서 증명해 봤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속력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주기는 r의 세제곱,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탈출 속도가 나오는데, 탈출 속도는 말 그대로 물체가요, 천체의 표면을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만약에 이 탈출 속도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지구 주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속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건 조금 어렵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할게요. 가볼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우린 뭘로 알고 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우린 뭘로 알고 있습니까? mgh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쓰면 안 돼요. 왜냐면요. 자, 또 한번 좀 깊은 개념을 한번, 진득한 개념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행성의 운동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한번 구해볼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였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바닥에서 이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바닥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한다면 h의 높이에서는 이 친구 질량이 m이니까 바로 mgh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요거 이제 빈칸에 조금, 빈칸 혹은 연습장에 필기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어려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주고 넘어갈게요. 지금 요 mgh라고 하는 친구는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의 중력이 얼마라는 거죠? 아이고, 글씨가 이상해요. 모든 물체의 중력이
mg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이 mgh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볼게요. 내가 이 물체에 해준 일을 구할 때, 일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은 얼마지? 내가 물체에 가해준 힘은 위쪽 방향으로 mg, 거리는 h이기 때문에 바로 이 mgh가 이 물체에 준 일이 되고, 내가 물체에 이만큼의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앞서 배웠던 개념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건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렇게 거대한 행성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거대한 행성이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성에서부터 떨어진 어떤 자그마한 행성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작용한 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유인력이 있겠죠. 이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물체는 힘을 받습니다. 어떤 힘 받지? 만유인력 받아요. 그죠?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바로 뭐냐면은 mg가 아니고 R제곱분의 GMM이라고 하는 만유인력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 이 경우에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만약에 이 물체를요, 어디까지 이제 잡아서 움직일 거냐면은 이 물체를 요렇게 손가락이야?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저 멀리까지 움직일 거야. 굉장히 멀리까지 보낼 거예요. 굉장히 멀리까지 보냈어. 아득한 저 무한대 거리까지 보냈어요, 이 물체를. 그러면 이 물체는요, 작용한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작용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R제곱분의 GMM인데 R이 지금 거리가 무한대야. 그럼 이 물체에 힘 작용해 안 해? 힘을 작용하지가 않아요. 그지? 그러면 이 물체는 힘 받지 않아. 힘 받지 않는 가만히 있는 이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무한대에 있는 친구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지? 힘도 없고 포텐셜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쌤이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정의해 볼게. 특정한 거리 아래서 여기를 좀 지우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식이 있는데 일은 뭡니까? 일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힘이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뭐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 그래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힘은 R제곱분의 GMM이기 때문에 이걸 R로 쓸게요. R로. 그래프가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R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꼴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맞죠? R제곱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1인데 이 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줘야 될까? 그냥 곱해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힘이 일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면 안 되고 요거를요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줘야 돼요. 적분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줘야 돼. 그래야 요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변화하는 힘에 대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구해야 하는데, 적분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힘이 얼마지? 힘은? 그렇죠. 지금 이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에 내가 저항해서 이만큼의 힘을 가해줘야지 이 물체가 그 자리에 정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가해줘야 되는 그 힘은 바로 R제곱분의 GMM만큼의 힘을 가해줘야 되고
거리는 dr일 거예요. 요거 적분할 줄 아나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일단은 그렇지. 아이고, 좀 여유있게 한번 써볼게요. 요거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상수는 빼주고요. 인테그럴 r-2의 dr인데 여기서 r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dr이거든요. 자세한 적분법은 수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 거리를 어떻게 표시해 줘야 될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해 주는 게 맞을까? 그렇지. 포텐셜 에너지가 0인데서부터 R까지니까 0인데가 어디야? R이 무한대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에서 특정한 거리 R까지 적분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간단히 해주면은 그래서 R분의 1 빼기 0이겠죠?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R분의 GML의 꼴이에요. 이게 바로 뭐지? 내가 이 물체에 해준 일량이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동시에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끝! 이렇게. 자, 지금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지금까지 다 양수였던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준을 잡은 데서가 0이고 그 외의 값을 지금 표시를 해준 건데 기준이 어디였지? 기준은 저 무한대에 있는 0의 포텐셜 에너지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면은 특정한 거리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얼마라고?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친구는 무한대에 있을 때보다 특정한 거리 아래에 있을 때 더 포텐셜 에너지 값이 낮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물리에서의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지? 방향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무언가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 중력도 마찬가지야. 중력을 표시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M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 마이너스의 의미는 안쪽으로 속박되어 있는, 당겨지는 상태에 있는 친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과정 있지? 이 과정은 시험에, 이 과정은, 유도하는 과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야? 중요한 거는 요것들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야, 지금. 이 행성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mgh가 아니라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 이 P값은 마이너스 R분의 GMM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그냥 암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탈출 조건을 한번 볼 건데, 이 물체에 지금 선생님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탈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거대한 행성이 있고, 저 멀리에 조그마한 행성이 있는데, 이 물체가 특정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갖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면은 이 P값은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운동 에너지. 이 식은 그대로야. 2분의 1 mv의 제곱이란 말이야.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되죠?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한번 두 개 더 해볼게요. 2분의 1 mv 제곱
빼기를 더할 거니까 빼기 R분의 G M 역학적 에너지가 뭐보다 커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0보다 커야지만 이 친구는 요 행성을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면요, 이 친구가 저기 무한대까지 갔어. R이 무한대까지 갔어요. 그럼 무한대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지. 요게 0이면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해야지. 얘가 0보다 커야지 이 친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네, 탈출 조건은 단순해요. 특정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친구는 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요식을 간단히 보면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요식을 V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거 넘겨가지고 한번 약분해 보세요. V는 루트 R분의 2GM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친구는 조행성을 탈출할 수가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탈출 속도 V는 최소한 얼마면 되는 거야? 최소한 V0라고 할게요. 탈출 속도를 V0는 R분의 2GM,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만 가지면은 이 인공위성은 요거를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기 지금 중력상수하고 지구의 질량을 대입해서 지표면에서 지구상에서 탈출하는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은요,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바로 약 11.2km/s 1초에 이 정도만 가면은 이 친구는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요, 한번 선생님이 탈출 속도랑 저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서 구했던 인공위성의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인공위성의 속도? 인공위성의 속도가 얼마였지? 인공위성의 속도는 루트 R분의 GM이었어요. 그런데 탈출 속도가 얼마였지? 탈출 속도 V0는 루트 R분의 2GM이었습니다. 딱 루트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자, 요 친구가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인공위성이 주변을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럼 요때는 속도가 얼마인 겁니까? 요때 인공위성의 속도니까,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속도니까 R분의 GM인 거고요. 점점 선생님이 속도를 높일 거야. 속도를 높일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점점 어떻게 될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원운동하다가 점차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올라가면은 점차 지구를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어떤 운동하는 거야? 다른 색깔로 할까? 지구를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그렇죠, 이렇게 타원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어디가 됐어? 속도가 이제 그 다음에 어디가 됐어? R분의 2GM 됐어. 그 순간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더 이상 이 지구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이 지구를 멀리 떠나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탈출 속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이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요 문제 요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요 문제 풀고, 문제 1번 먼저 볼게요. 공전주기와 긴반지름이 TA1인 행성 A와 ETA2인 행성 B가 있다. 이 친구들은 같은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1번.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 T제곱은 뭐에 비례하죠? T제곱은 A1의 3승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ET의 제곱은
A2의 3승에 비례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A1 3승분의 t제곱과 A2 세제곱분의 2t의 제곱 4t제곱은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왜냐면 그 비례의 상수는 같을 테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A2랑 A1을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보니까 요거는 지금 4t제곱은 A2 3승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t제곱을 KA 3승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 보자. 그렇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얘랑 얘가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 A1의 3승은 바로 K분의 T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2의 3승은 K분의 4T의 제곱이니까 누가 더 큰 거야? A2가 더 큰 거죠? 따라서 A2가 크다.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F1,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의 크기를 F2라고 한다면 당연히 F1과 2는 어때야 돼? 같습니다. 만유인력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 만유인력은 어떤 법칙을 만족하니까? 만유인력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만족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가져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자, 질량이 M과 EM인 두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F라고 한다면 EM 4M인 경우인데 거리가 3R일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래요. 구하면 되지. F는 얼마야? F는 G R 제곱분의 EM M이니까 2G R 제곱분의 M 제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하는 식은요. 이제 모르니까 X라고 할게. X라고 하는 식은, 아니요, X라고 하지 말고, F'이라고 할게. F'은 G 곱하기 R이 얼마야? 3R분의 4M, 2M이에요.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그렇지? 3분의 8의 R제곱분의 GM 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3분의 8 F가 나와야겠네요. 다음이요. 잠깐만 실수한 것 같은데? 그렇지. 3분의 8 F가 아니고 미안해 얘들아. R의 제곱이니까 3R이 아니고 뭐지? 3R이 아니고 9R 제곱이네. 그지? 그러니까 9분의 8이죠. 9분의 8인데 지금 보면 여기서 얘는 2인데 9분의 8이 몇 배야 이게? 9분의 4배네. 따라서 9분의 4F가 되겠습니다. 9분의 4F. 다음이요. 질량이 M인 행성이 반지름 R 속력 V로 태양 주위를 등속 운동한다.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인가요? 얼마야? MR분의 V제곱이지? 90력. 그 다음에 공전주기 얼마일까요? 공전주기라고 하는 거는 속력분의 V분의 2파이 R이겠네요. 한 바퀴. 끝!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